네,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판례 후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제 이렇게 사례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 기물 같은 것만 쭉 이야기해가지고 뭐 깨진 칼, 뭐 쪽가위, 뭐 당국공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무조건 골라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대적인 거죠. 그때 달라요. 근데 위험한 물건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때 위험을 느꼈으면 다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그런데 위험한 물건이 그 당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사정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무서운 물건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더 위험한 물건이라고 또 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보셔야 되는 건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1번 가. 피고인의 피해자를 피고인이 이겠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면 벽돌을 집어들고 아이고 세면 벽돌을 이걸 집어들고 머리 부분을 이래 때렸다면 여러분 요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면 벽돌로 한번 얻어 맞아 보시면 이게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맞아 보면 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해당된다죠. 해당된다. 나 당국공 예, 당국공 이게 당구장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당구 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당국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톡톡이 아니고 툭툭이군요.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다. 자, 당국공은 이렇게 세게 던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이게 상하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상하. 그래서 뭐 당구 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리 세게 때려도 큐대를 아무리 세게 그냥 확 하고 뿡뿡 하고 쳐도 당국공은 깨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로 뭐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이걸로 뭐 했다? 툭툭 내려쳤다. 예, 툭툭.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는 거죠. 그 정도에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피고인이 당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거짓말했다고 자 당구큐대 나옵니다. 당구큐대 당구장에서 많이 싸우죠. 당구큐대로 머리 이런 부위를 자 여기 가볍게 톡톡 여기는 톡톡 여기는 툭툭 그렇죠? 톡톡과 툭툭 뭐 별 의미 없습니다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이렇게 민 거죠. 야 이렇게 하고 이제 민 겁니다. 이 정도는 여전히 뭐 물건 해당하지 않는다. 괜찮죠. 뭐 괜찮은 정도는 아니고 이것 자체가 폭행은 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지고 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을 차 범퍼로 들이받고 앞 범퍼로 들이받고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죠? 휴대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매번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이게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휴대의 범위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들어간다. 뭐 더 이상 뭐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이건 뭐예요? 된다고 이거 위험한 물건 차 이렇게 범퍼로 때리면 그 자체가 휴대한다라고 하는 건 호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고 간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슨 뭐 세부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판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도 이대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휴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됐죠?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서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칼이 아니고 칼을 뺏은 다음에 훈계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쳤을 뿐. 가볍게 쳤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톡톡 툭툭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칼 들고 오니까 탁 뺏어가지고 야 임마 똑바로 좀 해 이런 식으로 톡톡 쳤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위험성을 느꼈는데요라고 지금 뭐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한다? 야, 그 정도는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갑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화기가 나오네요.
소화기니까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뒤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던진 거. 허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던지면서 자기가 화를 한번 낸 거죠. 그렇게 했고 더군다나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 여기 잠깐 뭐 지우셔야 되겠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던진 것도 아니고 뭐 다친 것도 아니고 자 만약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들은 뭐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 앞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봐주려고 지금 판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상해도 입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 4.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자, 알지 못하고죠. 자, 이거 모르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죄로 처벌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휴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자기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옳은 것이니까요. 4까지 있으니까 4까지 있는데 옳은 건 하나, 둘, 셋, 넷. 4개군요. 네.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